저는 55세가 넘어서 애들이 분가를 하면 무조건 시니어타운에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두 번째로 안녕하세요, 메가스준입니다. 오늘은 55세 플러스 시니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65세 정도가 되면 60세, 65세가 되면 이제 정년퇴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다녔던 곳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년퇴직이라는 약간 그런 제도 같은 건 없고요. 보통 본인이 일을 하다가 그만할 때까지, 그때까지 일하는 거를 보통 리타이어 하는 그 시기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을 해보면 혹시 55세 이후로는, 제가 아직 55세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뭐 국민연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가, 미국에서 주는 그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가 생각해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최소 62세 또는 66세 이상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도대체 55세 이상이 되면 시니어타운, 55세 플러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걸까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55세 플러스라는 개념은 솔직히 마케팅입니다. 집을 분양하는 곳에서 고령의 나이에 시니어타운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연령층도 너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마케팅 차원에서 55세부터 젊은 시니어로 끌어당기기 시작을 한 거죠. 졸지에 젊은 나이에 55세부터는 시니어라고 불리우는 약간 그런 굴레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제 기준에 봤을 적에는 55세는 약간 그냥 중년이죠. 중년. 아직은 초중년? 중중년? 어쨌거나 55세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해놓다 보니까 되게 젊은 시니어들이 타운에 많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 시니어 타운의 분위기도 조금은 활성화되어 있고 조금은 활기찬 느낌. 그리고 또 반면 생각을 해보면 시니어 타운이라고 해가지고 55세 플러스로 되어 있는 곳들이 기본적으로 되게 커뮤니티 안에 시설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시설도 잘 돼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 지역에 있고, 아직은 40대 중반이지만 제가 55세가 되면 시니어 타운 저는 괜찮은 데가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시니어 타운에 대한 55세 플러스 마케팅 전략이 먹혔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라스베가스니까 라스베가스의 시니어타운은 어디가 있고 약간의 정리와 조금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55세 플러스 시니어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설명을 드릴 게 있어요. 대부분의 그 시니어타운에 보면 앞에 이름이 이제 선시티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선시티라고 붙게 됐냐면, 이 대부분의 시니어타운을 짓는 빌더가 델웹이라는 회사예요. 이 델웹이라는 회사가 아리조나의 그 피닉스에 있는 그 선시티라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델웹이 여기를 처음에 딱 지으면서 일단은 선시티, 되게 뭔가 유쾌하잖아요. 햇빛이 막 드는 양지 바른 곳. 그래서 이 선시티라는 이름이 약간 은퇴 후에 그 시니어타운의 약간 대명사는 선시티, 지금은 델웹에서 짓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타운, 미국 전역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니어타운을 선시티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니어타운, 선시티 어디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웨스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제 선시티 썸머린이 있습니다. 저쪽 넘어 노스 쪽에 선시티 알리안데가 있습니다. 저 핸더슨 쪽으로 넘어오면 선시티 앤덤, 저쪽 렉 라스베가스, 동쪽 끝인 렉 라스베가스로 넘어가면 거기는 델웹 렉 라스베가스,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베가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시니어타운들 중에 하나고요. 요 외에도 작은 커뮤니티로 되어 있는 시니어타운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 안에서 모든 그 시니어타운에 대한 정보들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선시티 썸머린이 되겠습니다. 선시티 썸머린 같은 경우는 1988년에 델웹에서 처음으로 라스베가스에 지은 선시티 시니어타운입니다. 이게 베가스에서는 거의 초창기 때 제일 최초로 지어진 시니어타운이었고요. 마지막 집이 2010년인가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계속 그 집을 계속 지었던 것 같아요. 1988년부터 지어진 집이다 보니까 가장 메인이 되는 집들은 대부분의 90년대에 지어진 집들이 많아요. 90년대와 2000년 초반, 이때 지어진 집들이 제일 많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30년이 된 집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집들이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상의 리모델링을 했고요. 또 리모델링이 안 된 집이면 솔직히 들어가실 때 리모델링이 필요하실 겁니다. 90년대라 그러면 솔직히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되게 젊은 집에 속하죠. 근데 라스베가스에서는 90년대 집이면
젊지는 않죠.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약간 그 정도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와이프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제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중반, 2010년 정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집들을 제일 많이 구매하시는데, 그 사이에 있는 집들이 라스베가스에서는 그냥 한 중년 정도 되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이게 아무래도 초반에 지어졌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뭔가 인프라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요. 뭐 그로서리 마켓도 잘 돼 있고, 옆에 그 병원들도 되게 잘 돼 있고, 적으로 사시기에는 제일 좋은 지역이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식이 있다 보니까 가격대도 나쁘지가 않아요. 저렴한 집들은 한 40만 불대 전후, 한 30만 불대는 솔직히 요즘에 보기 힘들고, 한 40만 불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50만 불, 한 60만 불 정도, 그 사이가 폭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 40만 불에서 60만 불 정도. 밑에 있는 지역부터 되게 넓게 위에 산에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에 쪽으로 조금 올라오시면 저 멀리 스트릿 뷰도 좀 보실 수 있고, 저 아래 지역은 그로서리 마켓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랑 되게 가까이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서머린 선시티를 총 통틀어서 그 안에 골프장은 3개 정도가 있고요. 제일 꼭대기 하이랜드, 그 다음에 이글 크레스트, 그 다음 저 밑에 팜밸리까지 대부분 그 동네 사시는 시니어 분들이 엄청 골프를 많이 치신대요. 그래서 퍼블릭으로는 되어 있지만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티타임을 잡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시니어 분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티타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머린 그 웨스트 지역으로 쭈루루루 올라오시면 서머린 웨스트의 그 레드락이 보이는 쪽에, 뒤에는 레드락, 앞에는 스트립이 보이는 그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꼭대기에 헤리티지 앳 스톤브리지라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도 이제 와이프랑 손님들 보러 이렇게 해서 많이 가봤는데, 하는 지대가 되게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뷰가 너무 좋아요. 대부분의 지역이 뷰가 되게 좋고, 저 너머로 바로 그 레드락으로 넘어가는 그 바로 초입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환경이 되게 괜찮은 좋은 지역에 있고요. 최근에 거의 이제 완공이 됐나 해가지고 아직 새 집이 최근에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집이 몇 집이 남아 있었고, 여기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그 클럽하우스. 클럽하우스에서 스트립을 바라보는 뷰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제가 웬만한 호텔 수영장 뭐 이런 거 절대 안 부러운 약간 그런 클럽하우스를 갖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레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격대는 한 4, 50만 불, 한 50만 불대부터 뭐 밀리언까지 약간 이렇게 있는 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최근에 지어진 집이니까 뭐 리모델링 같은 건 절대 필요 없고, 대부분 뭐 아직 새 집까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태는 완전 깨끗한 새 집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내려오시면 시에나라고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000년에 시작을 했고, 이게 2000년 초반이니까 한번 리모델링을 할 타이밍이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컨디션이긴 합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넓게 좀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좀 플러스인 것 같고요. 이 중에서도 골프장을 바라보는 뷰 같은 데는 집값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나의 집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0만 불대에서 한 밀리언대까지 이 정도 자리에 대부분의 가격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고, 뭐 시설도 잘 돼 있고, 안에 게이티드고 시큐리티 가드도 돌고 있고 해서 좀 뭐 되게 괜찮은 동네인 것 같아요. 여기서 서머린 사우스로 넘어오시면 서머린 사우스에 제가 예전에 보고선 진짜 반했던 그 모델 모델 하우스 보고선 진짜 반했었는데, 레전시 앳 서머린이라는 그 시니어타운 단지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싶었던 바로 시니어타운 단지가 이 단지예요. 이게 톨브라더스에서 시공을 했는데, 그때 모델하우스를 가서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잘 해놔가지고 와, 이런 데서 보내면 진짜 노후에 진짜 재밌게 보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뭐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톨브라더스가 어느 정도 그 빌더들 중에서는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빌드잖아요. 그 집들 자체 뭐 마감도 되게 잘 돼 있고, 그에 따른 가격 또한 높습니다. 이제 다른 데보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한 60만 불대에서 한 밀리언까지, 60만 불대에서 밀리언까지. 그럼 뭐 밀리언 넘는 집들도 많고, 뭐 리모델링이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여기는 진짜 괜찮은 타운인 것 같아요. 안에 잘 돼 있는 집들은 진짜 잘 돼 있어요. 자, 이제 핸더슨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핸더슨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첫 번째로 앤덤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선시티 앤덤입니다. 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선시티의 앤덤이라는 곳과 그냥 앤덤이라는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예요. 앤덤이라는 커뮤니티에는 그 게이티드로 되어 있는 커뮤니티고, 선시티 앤덤은 게이트가 없이 그냥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약간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앤덤 컨트리 클럽, 그 골프 클럽도 이 게이티드 안에
게이티드 안에 되어 있는 그 커뮤니티에 있고요. 그 앤덤 안에 있는 골프장이 퍼블릭 코스가 아니라 그게 프라이빗 코스라서 멤버십을 사실 수는 있지만 멤버십이 없으시면 치실 수 없어요. 그건 프라이빗 골프장입니다. 자, 이 선시티 앤덤은 특별히 대부분 다 게이트가 없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썸머린 선시티랑 똑같이 그 게이트가 없는 대부분 오픈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썸머린이 지어지고 두 번째로 베가스에서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여기도 역시 델 웹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앞에 그 썸머린보다는 한 10년 정도 뒤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연식이 10년 정도 뒤에니까 조금 더 연식이 낮겠죠. 이것도 역시 리모델링이 대부분 필요해요. 다 20년이 넘은 집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들이 다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리모델링을 한 집들이 보통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처에 가까운 데 골프장으로는 이제 리비어 골프장, 리비어 골프장 있고 리오스 골프장도 있는데 둘 다 퍼블릭이라서 뭐 가격대만 맞고 시간대만 찾으시면 칠 수 있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가격대가 한 40만 불에서 70만 불대, 아까 그 썸머린보다는 한 10만 불 정도 비싼 그 정도 가격대에 보통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 멀리 가서 이제 선시티 알리안테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 선시티 알리안테는 놀스 쪽 제일 끝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놀스 하면 뭐 안 좋은 데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했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놀스가 아니라 놀스 이스트 지역이에요. 놀스 이스트 지역에 이제 저희 그 공군기지가 있고 그 주변이 되게 소음도 많고 그래서 집값도 좀 저렴하고 그리고 좀 옛날부터 이제 갱대라든지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몰려 사는 그런 곳입니다. 놀스 지역은 거기랑은 조금 떨어져 있는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 이제 215번 고속도로가 쫙 15번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교통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막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선시티 알리안테 역시도 델웹에서 지었고 바로 앞에 알리안테 호텔과 알리안테 골프장이 있습니다. 한 30만 불대에서 60만 불대까지 그 정도 사이에 집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그 타운은 정말 조용하거든요. 타운은 정말 사람도 뭐 인적도 약간 드물고 되게 조용한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놀스 이스트에 있는 그 공군기지, 공군기지에서 비행기들이 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쪽 선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비행기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게 그게 약간의 흠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델웹 레이크 라스베가스입니다. 이 델웹 레이크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2018년부터 지어진 모델이에요. 아직은 뭐 땅 다져놓고 지금도 계속 개발이 쭉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베가스를 타겟으로 해서 리타이어를 하시려고 오시지만 뭔가 베가스답지 않게 나무도 조금 이렇게 있고 우거지고 좀 뭔가 풀냄새 나고 이제 레이크도 있고 약간 이런 데를 찾으신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산책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자전거 타시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고요. 레이크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웨스틴 호텔과 저쪽에 힐튼 호텔 두 개 호텔이 있고 그 힐튼 호텔 앞마당에 이렇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또 이쁜 상가 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레스토랑도 조금 있는 편이고 옛날에는 진짜 거기가 정말 부촌의 상징이었어요. 뭐 지금도 물론 부촌의 상징이고 이쪽 사우스 쇼어 같은 거는 이제 프라이빗에 좀 좋은 단지로 되어 있고 놀스 쪽에서도 저쪽 구석에 이제 이 델웹 이 레이크 라스베가스 이 지역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들어가는 길에 리플렉션 베이라는 골프 코스도 있고 안에를 다 들어가시면 되게 이국적이에요. 그냥 뭐 이태리에 있는 약간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약간 그냥 그런 느낌의 되게 이국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여기는 가격대가 보니까 뭐 한 50만 불부터 시작해서 뭐 밀리언대까지 한 그 정도 라인에 보통 있는 것 같은데 한테도 좀 여윳돈이 있으면 약간 별장처럼 사놓고 가끔씩 한 달에 뭐 1년에 뭐 몇 번씩 가서 이렇게 묵고 그런 건 누구나 다 좋겠죠 솔직히 뭐 그런 걸로 하기에는 저한테 되게 괜찮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 외에 사는 거는 저한테는 조금 멀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 건 조금 별로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지역은 거기에서 이제 레이크 라스베가스 조금 이제 로컬 쪽으로 나오면서 있는 헤리티지 앳 케이던스입니다. 이 케이던스 지역도 개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도 예전에 많이 올려드렸었죠. 케이던스 지역만 해도 솔직히 이쪽 스트립에서 꽤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괜찮다면 타운이라든지 집 상태 이런 건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들 보셨고 이 헤리티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레나, 제가 좋아하는 레나가 짓는 집이기 때문에 그 타운 안에가 빌리지가 되게 이쁘게 잘 돼 있어요. 빌리지 되게 이쁘게 잘 돼 있고 최근에 지어진 다 새 집이고 몇 분이 이제 거기 안에 사시는데 집들 되게 잘 지으셨어요. 되게 깨끗하게 되게 잘 지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랭라스베가스가 조금 멋이면 이 케이전스 지역에 있는 이 헤리티지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카이메라라는 골프장이 하나 있고요. 뭐 리플렉션 베이랑도 솔직히 가까워서 골프는 그런 데 가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는 한 40만 불에서 70만 불대가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모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니어타운의 뭐 장단점 이런 거 조금 알려드리고 조금 이런 정보 좀 드렸는데, 베가스에 와서 이제 시니어타운을 사시는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가격대에 조금 좋은 집, 조용한 타운, 시큐어한 거 이런 복합적인 걸로 봤을 적에는 또 이런 시니어 타운이 꽤 그런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고 나서 나중에 파실 적에는 아무래도 다시 시니어 타운의 시니어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팔게 되는 그 폭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염두하셔서 꽤 오랫동안 이걸 소유하면서 여기서 사실 예정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파시는 것까지 해서 뭐 투자 용도로 생각하신다면 아무래도 시니어타운보다는 뭐 밖에 있는 하우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네, 오늘은 시니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니어타운들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런 정보들 제가 한번 추려가지고 하나씩 차근차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